정치인들은요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종교인의 감시가 필요해요. 종교인의 감시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지금 현재 홍준표 또 시장님, 황교안 전 대표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저게 통제되는 말입니까 저게?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같은 당을 싸우냐 이 말이야. 내 말은 김재원 의원님이 그래 우리 교회 와서 그래 조금 실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같은 당에 설 사람은 품어야지요. 상대방 당에서 공격을 하면 몰라도 같은 당에서 왜 싸우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200석 하겠습니까? 에? 우리의 목표는, 한국교회의 목표는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200석을 서포트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목표입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게 그제 이틀 전 기자회견이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기현 대표가 또 SNS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래픽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그래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기자회견 다음 날 아침이죠. 아침에 저런 메시지를 SNS에 올렸어요. 도대체 무슨 약점을 잡혔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우리 당원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냐 뭐 이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또 SNS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올린 메시지에 홍준표 시장이 있진 않지만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에 엄중 경고한다. 뭐 누가 봐도 홍준표 시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랑 홍준표 시장 사이가 원래 좀 안 좋아요. 두 분도 안 좋습니까? 네, 두 분도 김재원 안 최고랑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왜냐면은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도 김기현 후보가 원내대표였지만 뭐 상당히 좀 윤석열 후보를 좀 미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 그 전에 같이 이제 울산과 뭐 대구긴 하지만 상당히 좀 사이가 그렇게 원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적인 여러 가지 인연 아니면 과거의 문제가 이러한 감정적인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는 당의 방침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간섭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썼고 네. 어제 일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실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16일인가요? 그때 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김재원 최고에 대한 일단 징계를 시작을 하겠다 이런 방침이 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를 징계하겠다라는 것은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제 손절, 단절을 시작하는 공식적인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정광훈 목사에 대한 고마움이 당에 있는 지도부는 있는 것 같고 정광훈 목사는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정권 타도 뭐 이러한 거리 주말 집회를 네. 정광훈 목사가 정말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해 왔었거든요. 사람 숫자를 그렇게 유지하는 게 쉽진 않죠. 거리에 투쟁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날 정광훈 목사 목회 활동을 할 때 많은 정치인들이 가서 네. 한 말씀 좀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것 같고 고마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갑자기 뭐 단절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일단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방침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앞으로의 논란은 있겠지만 일단은 이러한 형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도 다른 당 자유통일당인가 자유제일당인가 예. 거기 당원이기도 하고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분들도 이중 당원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중앙선관위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당적을 박탈하는 형태도 취할 것 같다. 그래서 단절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 김기현 대표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만 보면 우리 당원도 아닌데 우리가 왜 신경 쓰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 정도로 단절이 되겠냐라는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수장께서는 희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절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잘 가기 위해서는 전광훈처럼 이런 극단적인 세력과는 손절을 해야 되는데 계속 미적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홍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이나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 시장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고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광훈 목사가 통제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게 말입니까? 그리고 한국교회가
보수의 뭐 혹은 국민의힘에 200석 몰아줘야 된다는 사명이 있다라는 게 그 말입니까?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한기총에서조차도 이단으로 뭐 일종의 지명 당하기도 하고 이것이 물론 뭐 유해를 뭐 하고 했습니다만 예. 그렇게 논란이 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우리 사회를 불건전하게 만드는 이런 핵심적인 상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과 정부 여당이 왜 손절을 못합니까? 과감하게. 김기현 대표의 이 말은 자유통일당을 이끌고 있는 전광훈이 충분히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 도움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할 수 없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큰 범위로 볼 때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상은 전위정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각 시내의 프랭카드를 보면 자유통일당으로 해서 극단적인 어떤 그 일종의 보수 우파의 목소리 이런 것들 막 현수막에 게시를 해요.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차마 못하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는 파트너인 것이죠. 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적당히 손절하자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도 나올 수 있게 살려두고 그러면서도 실제는 손절을 안 하고 그리고 이중당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중당적을 가려낼 수 있는 우리 정치 시스템, 법적인 시스템 없습니다. 출마하지 않는 한은 그런 당원들의 정보를 어디든지 선관위에조차도 제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대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추천인을 쓰게 돼 있나 보죠. 맞아요. 거기에 전광훈 목사라고 쓰면 이제 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당원에서 제명하는 그런 조치들 좀 검토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 공식적인 이제 공문을 보내서 이중당적 부분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80만 명 다 이중당적을 체크하려면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중앙선관위가 아주 업무 로드가 강하게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상당히 좀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처음에 김재원 의원이 5.18 망언이라든지 예. 아니면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얘기들 했을 때 미리 당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걸 끊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늦었다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